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육아하며 살림하다 보니 틈틈이 챙겨보는 사연 채널 애청자가 된 35살 여성입니다. 직장 다니다 남편 만나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살다 올해 초 이혼 위기가 왔었습니다. 원인은 저를 아주 호구로 알던 시누이와 그 시누이를 감싸던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남편도 처음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가족 감싸기 바빴지만 호되게 당한 뒤 아내 바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아이들 때문에 그동안 성격 많이 죽이고 최대한 그러려니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참으면 독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여러분의 많은 공감도 얻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응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경력 단절이라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일을 함으로써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자기야, 이번 주말 있지 않았지? 나도 떨리는데 자기는 얼마나 떨릴까? 말도 마.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지금도 이렇게 떨리는데 그날 실수라도 하면 완전 끝이잖아. 아예 안 봤던 사람들도 아니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나도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갈 때 뭐 준비해 가야 할지 아직도 못 정했어. 당신은 뭐 준비한 거 있어? 나한테 그냥 와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어? 그래서 아버님 좋아하신다는 육포 세트랑 어머님 차 좋아하시니까 차 세트 샀어. 비싼 건 아니지만 좋아하셨으면 좋겠네. 우리 엄마 아빠 그런 거 안 가리는 거 알잖아. 자기가 나한테 한 만큼만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대로 보여주면 돼. 정말 그래도 되는 거겠지? 이렇게 떨리는 줄 알았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미리 해둘 걸 그랬어. 나랑 3년 만나면서 결혼 생각 아예 안 했던 것도 아니잖아. 마음 편하게 가죠. 그건 그렇지. 그런데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 그러네. 다들 앙숙이라고 우리 눈치 봤는데 이렇게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마 청첩장 돌리면 다들 기절초풍하겠다. 아무튼 이따가 회의 다녀오면 자료 정리만 마무리하고 퇴근할 거야. 오늘 저녁에 맥주 한잔 할까? 나야 좋지. 퇴근하고 회사 앞에서 봐. 저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타부서 직원이었고 저랑 직급이 같았어요. 업무 특성상 자주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서였는데 회사에서 저희 둘은 앙숙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운 정도 정인지 입사하고 5년 정도 되던 해 우연한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2년이 조금 안 되는 연애를 뒤로하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둘 다 벌이도 괜찮고 집안 사정도 나쁘지 않아서 결혼 못할 이유가 없었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렸는데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상견례에서 제 인생의 악당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연화 엄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연화랑 박서방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에 관심 없다던 상철이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연화 데리고 왔는데 조금 얼떨떨하긴 하지만 두 사람 좋다니 이렇게 좋은 인연 맺게 돼서 영광이에요. 엄마, 장모님, 두 분 나이도 같으시고 하니 친구처럼 지내세요? 어머, 그러니? 죄송하지만 사돈 저 58년 개띠인데 사돈도 그러세요? 네, 저도 개띠예요. 옆에 아가씨는 박서방 동생인가 봐요. 여동생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되게 어리네요. 저 어린애 아니거든요. 고1이라고요. 얘가 어른한테 인사 먼저 해야지. 어디서 그렇게 나를 세워. 사돈이 이해 좀 해주세요. 워낙 오냐오냐자라서 버릇이 좀 없네요. 다 이해해요. 귀염둥이 늦둥이 막내 따님인데 얼마나 예뻐요. 야, 너 가만히 있어라. 오늘 오빠 중요한 날이라고 했지? 여기서 버릇없게 굴면 너 국물도 없어. 왜? 나도 이제 시누이 되는 거라며. 나도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조용히 해. 아무튼 사돈, 애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이들 회사 근처에 얻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집값을 무시 못하겠네요. 아이들한테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아, 답답하네. 엄마 그냥 대놓고 물어봐. 결혼 비용 얼마 될 거냐고. 저기요, 사돈어른 요즘 집값 비싸다고 하는데 반반 결혼이 유행이래요. 그러니 반 보태세요. 야, 너 가만히 못 있어? 어디서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 그리고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가 이 집 어른인 줄 알겠다.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나? 아가씨, 어른들끼리 잘 이야기하고 나중에 저희 통해서 이야기 주고받고 할 거예요. 말은 고맙지만 알아서 할게요. 지금 나 고딩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시집살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리고 내가 뭐 틀리게 말한 것도 아니고. 아, 지루해 죽겠네. 나 그냥 나가 있을게요. 저놈의 자식이.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저 녀석이 뒤늦게 사춘기가 왔는지. 아직 어려서 그러니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려요. 새아가 너한테도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럴 수도 있죠. 그나저나 집 이야기하시는 거 제가 의견 좀 내도 될까요? 생각해둔 게 있는 거야? 집값 비싼 거 사실이고 다들 제일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저희 아직 젊고 앞으로 돈 벌 날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무리는 하고 싶지 않으니 거리가 좀 있더라도 가능한 선에서 집 구하고 싶어요. 저 지금까지 모은 돈 1억 조금 안 되고 이 사람도 그 정도 모았다고 하니 차로 20분 정도 거리가 되는 곳 아파트 어떤가 싶어서요. 너무 멀지 않겠니? 평수랑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아, 저번에 거기 말하나 보다. 거기 개발될 거라는 소리도 있고, 아직은 값이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 39평인가? 그랬거든. 들어서는 나쁜 건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예단이나 예물은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아이들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따로 연락해 주셔도 되고요. 딱히 생각해 둔 건 없습니다. 아이들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죠, 뭐. 오늘 저희 딸아이 때문에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또 뵙도록 하죠. 저희는 과감히 예단, 예물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허례허식에 돈 쓰지 말고 집값에 보태라며 한사코 마다하셨거든요. 저희는 결혼 반지, 양가 어른들 옷 한 벌씩 해드리기로 하고 혼수도 저희가 직접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양가 어른들이 1억씩 지원해 주셔서 부담 없이 신혼집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많은 사람의 축하와 응원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다니고 가정에도 충실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언니, 오늘 우리 집 왔다 갔다던데 혹시 빨래 언니가 한 거예요? 아, 맞아요. 오늘 쉬는 날이어서 어머님이 반찬 가지러 오라고 하셔서 들렀다가 집안일 도와드렸는데. 왜요? 아니, 이거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잘 보고 빨래하셨어야죠. 옷감 상하고. 언니는 주부면서 이런 것도 몰라요? 미안해요. 어머니가 그냥 빨면 된다고 해서 한 번에 빨았더니 섞여 있었나 보네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소개팅에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진짜. 미안해요. 내가 다시 똑같은 거로 사줄게요. 정말이죠? 이거 디자이너 제품이라 12만 원이거든요. 제 계좌로 지금 보내주세요. 나가는 김에 사서 입고 가게. 아, 알겠어요. 지금 20만 원 보냈어요. 용돈 겸해서 많이는 아니고 좀 챙겼어요. 그나저나 언니는 아직 아이 가질 생각 없어요? 보통 여자들 결혼하면 바로 애 가지던데. 언니는 회사 생활 되게 오래 하네요. 한 번 하던 일이고 적성에도 잘 맞으니 포기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직 나이 젊고 하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나저나 아가씨는 대학 생활 어때요? 저야 뭐 어디를 가나 인기 대박이죠. 그래도 우리 집 유전자가 좋긴 좋은가 봐요. 공부 그렇게 하기 싫어했는데 좋은 대학 온 거 보면 적응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오늘 소개팅 있다고 했는데 좋은 사람 잘 만나고 와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뻥 차버리고요. 당연하죠. 그런 건 걱정하지 마요. 나 어디 가서 꿀리는 외모 아니거든요.
아무튼 용돈 고마워요. 그리고 제발 다음부터는 물어보고 빨고요. 네, 미안해요. 저는 매사에 확실한 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성격도 꼼꼼한 편이었고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집안 살림과 사회생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체력도 딸리고 앞으로 아이가 생겨나면 더 정신없어질 것 같은데 참 막막했습니다. 그 와중에 나이도 한참이나 어린 시누이가 저더러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 아이 소식이 없냐고 묻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는 정말 아이를 가져야 하나 싶어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빠르거나 늦은 나이도 아니고 돈도 제법 벌어뒀겠다.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우리 이제 슬슬 자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지금 낳아도 늦었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갑자기 아이는 왜? 아니, 아가씨가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는데 나도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근데 단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단 말이야. 윤정이가 아이 이야기를 했다고?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도대체 뭘 안다고. 그래서 당신이 뭐라 그랬어? 아니, 뭐 우리 부부 문제니까 알아서 한다고 했지.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근데 나 직장을 어떻게 할지 그게 좀 걸리네. 자기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는 거지. 난 별로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몰라도 한참을 몰라요. 우리 회사 분위기상 자리가 비면 안 되잖아. 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겠어? 출산휴가 3개월 쓰는 것도 눈치 보일 지경이라고. 커리어를 중요시해야 할지 아니면 온전히 아이한테 집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것도 그렇네. 내가 인터넷 보니까 보통 몸 회복됐다 생각해도 그게 다 된 게 아니라더라. 1년 내내 임신 상태였으니 그 몇 배의 시간이 걸린다더라고. 그러니까 애 낳는 게 보통이 아니야. 그럼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때? 요즘엔 재택근무도 많이 한다잖아. 내가 못 버는 것도 아니니까 이참에 당신 쉬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래. 그래도 괜찮겠어? 외벌이가 쉬운 게 아닐 텐데. 뭐 어쩌겠어.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잘 조율하면 될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알겠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편해지더군요. 운동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죠. 임신 기간 내내 입덧이 심해서 꽤 고생했지만 낳고 나니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돌이 될 무렵 가족들과 갈등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를 같이 해야 할 남편은 처음엔 도와주는 듯 하다가도 자신도 피곤하다며 쉬기 바빴고 한참 대학생활 즐기던 시누이는 졸업을 앞둔 시점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해버렸어요. 확실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혼내기는커녕 감싸안기 바빴습니다. 식구들의 모든 뒤치다꺼리는 비교적 편한 제가 도맡아야 했고요. 뭐만 하면 임신한 시누이는 쉬어야 한다고 하고 남편은 일하느라 몸이 고되다 하고 시어머니는 나이 들었다며 점점 손을 놓더군요. 얘 새아가 바쁘니 다름이 아니라 너한테 부탁 좀 하려고. 지금 주아 어린이집에 보내고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네 시누이가 한참 입덧하잖니. 아무것도 못 먹는데 저번에 네가 만든 반찬들이랑 만두. 그게 잘 넘어간다는구나. 너도 애 엄마니까 잘 알 거 아니냐. 뭐라도 잘 먹는 거 먹여야지. 아, 그래요? 입덧 심하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텐데. 언니, 안 그래도 다녀왔어요. 다른 건 다 못 먹겠는데 이상하게 언니 음식은 당기네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만두 좀 해라. 어차피 주아 보내고 시간 남잖니. 그래요, 언니. 나 어제도 아무것도 못 먹고 겨우 죽 한 그릇 먹었어요. 오늘도 영양제 맞고 왔는데 만두 좀 해주면 안 돼요? 한 100개면 당분간은 먹지 않을까 싶은데. 어쩌죠. 저 오늘 약속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냐? 혹시 그 약속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야? 죄송해요. 10년 만에 보는 친구가 얼마 전에 귀국했는데 밥 한번 먹자고 해서. 미리 잡아둔 약속이라 갑자기 바꾸는 게 좀 그렇네요.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죽이나 먹어야겠구나. 당신, 그 약속 꼭 나가야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면 당신이 솜씨 좀 발휘해봐. 나도 오랜만에 만두 먹어보게. 그래, 이왕 하는 거 좀 많이 하면 되겠구나. 한 번에 많이 해서 나중에 귀찮게 하는 일 없게 하면 되잖니. 저 선약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지금 씻고 준비해서 나가야 해요. 하, 참, 나 어이가 없네. 언니 그깟 친구 한 번 안 본다고 안 죽어요. 지금 내가 입덧 때문에 음식을 입에 못 댄다는데, 언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야, 신경질 내지 마. 아이한테 안 좋아. 자기야, 그냥 약속 취소하고 좀 해주면 안 돼? 시간도 남아도는데 얼른 가서 장 보고 하면 되잖아. 그래, 이렇게 부탁하마. 친구야, 나중에 다시 보면 되는 거지. 선약이어서 안 돼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해드릴게요. 저도 오래전부터 약속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보면 제가 아예 안 챙겨주는 사람인 줄 알겠네요. 지난번에도 만두랑 전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해다 준 거. 맛있다. 말만 해놓고 그대로 버렸던데요. 솔직히 그거 보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하네. 진짜. 언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언니도 아이 가져봐서 알잖아요. 입덧이란 게 꼭 정해진 것도 아니고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건데. 그리고 그때 음식들 정말 맛없었거든요. 말이 조금 전이랑 다르네요. 제 음식만 넘어간다더니. 아무튼 저는 안 될 것 같네요. 저도 제 시간 가져야 하고 아가씨가 힘들겠지만 버텨봐요. 막말로 저 주워서 가졌을 때 아가씨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하고 먹고 살아간다지만 저도 제 시간이 있어야죠. 몸 힘들다고 아침부터 가서 집안일 해주고 그럴 때마다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당신 지금 임산부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얘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한테도 안 좋은데. 당신이 그냥 좀 져주면 안 되는 거야? 한참이나 나이 어린애한테 왜 굳이 힘을 쓰냐고. 당신도 똑같아. 회사 일 힘든 거 나도 알아. 나도 다녀봤으니까 안다고. 근데 주아가 남의 애야? 30분이라도 놀아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맨날 들어오면 자기 바빠? 주말에 안 깨우면 2시까지 자면서. 너무한 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다들 저한테만 바라지 마시고 좀 베풀어 보세요. 어머,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니?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정말. 아이고, 저는 저대로 지친 상황에 한번 욱하니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도 집안일은 끊임없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는 사실이요. 제 시간 써가면서 식구들 챙겨야 하고 그 와중에 온전한 저만의 시간을 갖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말이야 애들 보내고 쉬면 된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는 겁니까? 아무튼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지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아이 낳고 몇 개월 지나고 나니 몸이 좀 가벼운지 시댁에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그날은 미리 음식 준비를 한답시고 새벽부터 고생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날 제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시누이 그것이 아주 저를 살살 긁어대더라고요. 가뜩이나 도움 안 되는 남편과 한바탕 한 뒤라 저도 짜증이 상당했던 상태였죠. 아이고, 좀 쉬면서 해야겠다. 아가씨, 혹시 커피 드실래요? 나갈 힘도 없어서 커피 주문하려는데. 저는 됐어요. 그나저나 언니, 이제 재료 손질 다 했죠? 그렇죠. 아침부터 꼬박해서 지금 다 했네요. 점심 먹고 쉬다가 오후부터 다시 해야죠. 그럼 이왕 하는 거 좀 신경 써서 해요. 저도 가져가야 하니까. 엄마가 이번에 양 많이 할 거라던데? 네, 손님이 오시려는지 평소보다 양이 2배가 많네요. 해오던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나저나 가져간다니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는 음식 안 해요? 저희도 요리하죠. 시어머니가 다른 음식 하시고 제가 전 부쳐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걸 왜 가져가요? 언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가져간다는 거예요. 저야 애도 어리고 일하기 버거우니까 같이 있어주는 거죠. 가져갈 거면 아가씨도 도와줘야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 저 예진이 봐야죠. 이제 6개월인데. 그렇다 쳐도 빈말이라도 고맙단 말 정도는 해야죠. 어디서 날로 먹으려 들어요?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정말 호구 같아 보이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언니도 내 상황 알면서 어쩜 그런 말을. 양심에 찔리나 보죠? 저는 평소대로 할 거니까 가져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어찌됐든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새 언니, 제사는 정성이에요. 음식을 평소처럼 한다니. 더 정성스럽게 해야죠. 안 그래요? 그렇게 안 입고 오면 아가씨가 직접 해요. 지금부터 말 한마디 더 하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나도 우리 주아 어리거든요. 누구는 좋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나. 나가서 커피라도 사오든지 말동무를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어이가 없네. 화는 왜 내요? 제사 음식 정성 다해서 하라는 게 이상한 소린가? 전 하나를 붙여도 영혼을 갈아 넣어서 붙이라고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말이에요?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널 갈아버리기 전에 주둥이 다물어. 이 미친년아. 뭐? 지금 나한테 욕했어요? 말 다 한 거야, 지금? 그리고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반말하면 뭐 어때서? 넌 뭐 평소에 나한테 잘해? 내가 꼬박꼬박 존대해주니까 만만해 보이냐? 인생을 너보다 몇 년을 더 살았는데 이게 옳게 알기를 아주 개똥으로 알고 있고. 어머, 어머.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 예진이 듣잖아요. 그 입 안 닥쳐요? 듣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가씨 행동이 그따윈데 뭘 더 좋은 걸 듣고 배우라고? 난 도저히 이딴 기분으로 음식 못하니까 아가씨가 부쳐가든지 알아서 해요. 정 안 되면 시장에서 사다 드시던가. 이거 오빠랑 엄마가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장 연락해서 다 잃을 거예요.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도 수준에 맞게 해야지. 어디 전화해서 다 말해봐요. 난 남의 조상 제사 음식 차려주면서 이런 개똥 같은 경우는 처음 보네. 그리고 내가 왜 네 시댁에 들고 갈 음식을 해줘야 해?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 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결국 저는 시누이랑 언성을 높이며 한바탕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랍시고 아이도 있고 하니 착하게 살아서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봐요. 아주 저를 며느리, 가족이 아니라 무슨 혹으로 알고 있더군요. 맛보려고 가져간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죠. 근데 시댁에 해갈 음식을 왜 제가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왔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친 듯이 연락했고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끄니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계시니 좋게 이야기하다가도 버럭 성질을 내며 며느리 도리 다하라고 화도 내더군요. 저도 아이 때문에 성격 죽이고 산 거지. 그대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돌아간다면 더 우스워질 게 뻔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해 남편에게도 일침을 가했죠. 이혼을 염두에 두고 말입니다.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윤정이랑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미안하다는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 한 통 없어? 아가씨는 문자로 욕까지 하던데? 윤정이도 답답하니까 그랬겠지.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으로 가자. 장인, 장모님도 쉬셔야지. 상관 말고 가라니까? 난 오늘 여기서 잘 거야. 가서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왜 가는데? 아, 정말 이럴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져주면 되지. 왜 유독 들이받아서는 이 사달을 내냐고. 어이가 없네. 야, 너는 도대체 여기 왜 온 거야? 뭐?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어? 그래, 너라고 했다. 세상이 어느 땐데 시어머니 시누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해? 내가 너희 집 종살이 하려고 시집 간 거냐? 너 하나 보고 결혼한 거야. 근데 당신 하는 꼬락서니 봐봐. 네 눈에는 나는 안중에도 없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당장 상황 모면하려고 하면 누가 몰라? 미안하면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라고 해. 어디서 오라 가라야? 며느리 도리를 다하라고? 며느리이기 전에 나도 우리 엄마와 아빠 귀한 딸이야. 제발, 제발 그만 좀 하자. 평생 이러고 살 거 아니잖아. 내가 윤정이랑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 뭘 이야기해. 난 사과받을 입장이지 할 생각 없어. 막말로 치졸해 보여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어.
어머니 주식 투자 잘못해서 재산 날리고 여윳돈 없는 거 아가씨 모르지? 결혼자금 절반 내가 대준 것도 모르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질 거니까 당신은 상관하지 마. 그냥 지금처럼 병신같이 살란 말이야. 세상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당신네 집구석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개고생할 게 뻔해. 이참에 다 뜯어고치든지 갈라서든지 해. 갈라서자고?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려질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바로 아웃이야. 너 그러니까 행동 잘해. 알았어?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중간 역할 잘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 말 마지막으로 믿어볼 거야. 살면서 어긋나는 행동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둬. 알겠어? 언니, 지난번에 그러고 가서 좋아요? 나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만 듣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따지려고 연락한 거니? 난 너랑 할 말 없다. 와, 말투 싹수 없는 거 봐라. 우리 집에서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언닌데. 그럼 누가 집안일을 한다는 거야? 도대체 주부라는 사람이 뭐 하자는 건데? 그러는 너는 주부 아니냐? 너도 똑같이 결혼해서 직장 관두고 애 낳고 사는 아줌마잖아. 지 꼬라지는 생각 안 하고 어디서 남 지적질이야?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한참 윗사람인데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야, 너 말 다 했어? 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사과하고 가. 싫은데?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어린 년이 여동생 같아서 오냐오냐 해주니까 내가 만만하냐? 넌 내 친동생이었으면 바리깡으로 머리 밀렸어. 알아?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런다고 내가 쫄 것 같아? 새파랗게 어린 년이 말이야. 상견례 때도 버릇없어서 죄 패려다 말았구먼. 너 그거 알아? 네 결혼자금 내가 빌려준 거야. 너희 엄마 지금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상태라고. 나한테 더 이상 아무 말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고만장하지 말고 내가 더 지랄하기 전에 알아서 기어라. 알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너 시집살이 당하고 싶어? 이미 당했고 허튼 짓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내가 뭐 무서운 게 있는 줄 알아? 난 이미 눈에 뵈는 게 없는 년이거든. 그러니까 뒤지기 싫으면 얌전히 짜져 있어라. 뭐라고? 벌써 쫄면 시시하지. 앞으로 살면서 내가 너 상대하나 봐라. 서로 신경 끄고 남남처럼 지내자. 아참, 그리고 우리 집에 찾아올 생각은 하지도 마. 아까운 소금 바가지로 확 뿌려버리려니까. 뭐? 야, 야. 그렇게 들이받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흥분해 있던 제 기분도 제법 가라앉고 여느 때처럼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냉전 기류가 흐르게 되었고 대화도 일절하지 않았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무시한 거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나요? 아이도 있는 데다 계속 언성 높여가며 싸우고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는 없어서 화해했습니다. 남편은 당분간 저에게 시댁에 갈 필요 없다고 했고 지금까지 혼자 일 있으면 다녀오곤 합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저에게 각서를 써주더군요. 중간 역할 제대로 하고 혹여나 문제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일을 다시 해보자 하고 말이죠. 경력 단절인 상태라 아이도 돌보면서 일을 해야 했기에 제대로 된 직장은 아니지만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 보내고 바로 가서 하원전에 오는 스케줄이고 단순 노동이라 나름 재밌습니다. 신우이는 종종 제게 문자를 보내옵니다. 자신이 미안하다며 다시 잘 지내보자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직접 찾아와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해야지 문자 보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신우이나 시어머니는 아직 정신을 덜 차리신 것 같아요. 내년 설 돼봐야 저의 고충을 이해하시려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던 건 맞네요. 앞으로는 욕심을 조금 내려두고 가족뿐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